자, 그럼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산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꼭 하루에 한 종목씩은 수익을 뽑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 14일에 주셨던 시트리 이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AS 부탁드리고요. 또 전반적인 시황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식 테마를 통해서 언급을 좀 드릴 때 선취적으로 먼저 보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업종과 테마성을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또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트리를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알고 있지만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라는 해석들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트리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령화 부분에 관련된 정책성 테마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섹터 자체가 이제 동반해서 시장에서 자금력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한 땀 한 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모나리자라든가 또는 삼진제약, 수젠텍 같은 경우도 같이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상 중요한 거는 5,600원의 이 부분이 주봉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6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홀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익절 부분이라든가 강력하게 눌림목의 속임수 패턴을 만들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4,8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하다는 거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지력이 결국은 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하고 나와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장에서 정책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 전에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800원에 대한 훼손을 하면 저 역시도 포트에서 전량 좀 제외하는 쪽으로 보면서 가지 못한 섹터들을 좀 먼저 순환매 쪽으로 미리 매수해서 깔고 앉아있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고점일까 아닐까라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인데요. S&P 500이나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에 끼어 있는 보잉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굿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토록 기다렸던 미축 협상 부분의 테이블이 오히려 고점 부분을 좀 더 뚫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막혔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인데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해석으로 합의문까지 좀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단행할 1,600억 규모의 15% 관세는 부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깨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우리는 국내 시장 쪽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이렇게 1,170원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신다면 1,185원 그리고 1,197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지금 저점에 대한 내려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열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 고점이 시그널이 같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급속하게 위쪽으로 열려버리게 되면 1,190원대가 급하게 열릴 경우에는 시장이 단기 고점을 좀 더 맞으면서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장중 부근에서 어제 상해 지수를 보시면서 와 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295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당사자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세의 갭 돌파에 우리나라가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쪽이 좀 매물대가 워낙 뚫려 있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쉽게 뚫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인 상해는 올라타면서 윗꼬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윗꼬리의 거래량도 넉넉하게 시간을 두면서 추가 반등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9월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핑계상으로는 살짝 분명히 갭으로 눌린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경기 둔화에 대한 발표가 없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지금 경기 위축이라는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만은
계속 호조 발표를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0 이상의 확정 국면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는 결국은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합의문을 작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힌트를 가져오니까요. 오늘 중화권의 모습에서 관련된 대중산업 쪽과 함께 최근에 보면 화학 섹터, 기계 섹터, 되돌림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확장 여부를 상해 지수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하고 같이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윗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쪽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뻥뻥 비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만 올라타서 안착만 하게 되면 위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의 포지션들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당일날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목요일날 금통위에 대한 금리 그리고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정상회담에 대한 눈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좀 막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물의 힘에서는 올라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은 역시 276.80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올라는 가더라도 그 부분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성을 좀 진행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갭은 잘 메꿨어요. 갭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갭을 진작에 메꿨어야 되는데 갭을 돌파하면서 어제 드디어 이제 메꿨는데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 하단부도 큰 이탈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일과 동일하게 저점 지지에 대한 테스트는 273.55로 동일하게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갭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사실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 현지 공장 부분에 대한 증설은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영업 매출 부분들이 좀 잘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았다. 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순환매 쪽으로 본다라면 저는 화학 섹터를 보더라도 먼저 가격적인 매력 쪽에서 매수 가격이 왔고 반등을 파답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스텝이 좀 더 빨라진다는 관점에서 업종 순환매 쪽으로 기계 업종, 건설 기계 업종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뭐 굴삭기라고 보셔도 되겠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역시 위쪽 부분에서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올라타는 템포가 좀 중요한 부분에서 매물대를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강력한 지지력 이 부분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저는 섹터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고수익 부분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계업종의 올 연말까지.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800원과 그리고 6,000원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 쪽으로 열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에서 주도를 할 경우에는 6,400원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사실 양대산맥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워낙 많이들 싸움을 붙어놓고 있는 부분이지만 증설이 완료됐고 이제 출고되는 양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자리는 29,400원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데모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아직은 오버행 이슈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좀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신규 상승적으로 들어온 종목군들에 워낙 기업 가치가 좋은 녀석들이 많다라는 거죠. 수급의 불균형만 해소를 한다면 긍정적인데요. 강력한 지지력 자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서 잠시만요. 네트워크 또 불안정하네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강력한 지지력으로 7,600원에 대한 훼손만 없다라면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요. 요게 조금 작은 갭이 하나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파 나가면
위쪽으로 좀 세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성 T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TC하고 DY 파워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차트 상위 모집에서는 이제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매물을 좀 잘 소화하는 것이 진성 TC가 먼저 선행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강력한 지지력 자리는 7,100원,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역시 위쪽으로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의 캔들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위쪽에서 그 부분 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저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니다. 오늘도 주식